올해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나요?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 이제는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 지원 못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자녀는 부자로 살지만 부모에게 한 푼도 안 주는데 정부는 자녀가 지원해 줄 거라고 간주했습니다. 혼자 월 93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연락 끊긴 자녀 소득 때문에 10만 원을 가상으로 더한다고요? 그래서 103만 원이 되니까 의료급여 기준을 넘어서 탈락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6.51%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무려 7.2%나 올라갑니다. 올해 아깝게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핵심 기준. 1. 정부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데 정부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 능력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과 근로 의지를 북돋우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보다 소득이 더 낮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 지원은 40%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지원은 48% 이하, 교육비 지원은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은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비교적 덜 엄격하고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예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상 기록 중에서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신청했을 때 나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에 있는 가구별 소득을 쭉 정리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속해 있는 가구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정했을 때 50등에 있는 기준, 이것이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절반인 50% 이하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32%에 해당되면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8%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 기준이 됩니다. 3. 1인 가구 기준은 무려 7.2% 인상.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무려 7.2%나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74%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혹시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2026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에서 7% 정도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정확한 금액은?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6만 4,238원입니다. 2025년보다 무려 17만 2,225원이나 올랐습니다. 2인 가구는 419만 9,292원입니다. 3인 가구는 535만 9,036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급여 수준도 올라가고 수급자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026년 가구 수에 맞춰서 내가 신청하는 급여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만 기준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256만 4,238원. 여기에 0.31을 곱하면 생계급여 기준이 나옵니다. 의료급여는 0.4를 곱하고 주거급여는 0.48을 곱하고 교육급여는 0.5를 곱하면 됩니다. 2인, 3인, 4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 그대로 적용하시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상세 기준과 지원 금액. 1.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76만 5,4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82만 556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약 5만 5천 원이 오른 겁니다.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 3인 가구는 171만 4,892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하에 계신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급여는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똑같이 지급받지만 생계급여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감됩니다. 그래서 최대 82만 원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1인 가구 기준으로 82만 556원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1인 가구가 76만 원 받던 사람이 내년부터는 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금액만큼 차이로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료급여 26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102만 5,695원, 2인 가구는 167만 9,717원입니다. 3인 가구는 214만 3,614원,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이 기준입니다. 2025년 이후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은 6%, 동네 병원은 4%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급자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26년에도 2025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1종과 2종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를 아예 할 수 없는 사람, 근로무능력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병원 등급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도 달라지고 국가 보장 수준도 모두 달라집니다. 1종 같은 경우 입원은 1차, 2차, 3차 모든 병원에서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외래는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은 1종 외 수급 대상인데 입원은 1차, 2차, 3차 모두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외래는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3.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2026년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가족에게 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아예 부양가족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부양능력 유무 판단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연락되지 않는 가족도 있고 자녀에게 소득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실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들, 딸이 있든 없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는 부자로 살지만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부양능력 유무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료급여를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가족 기준 폐지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작년에 자녀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하세요. 4. 주거급여.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중위소득 48%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123만 834원입니다.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 3인 가구는 257만 2,337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까지입니다. 주거급여는 이 기준 아래만 해당되시면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주거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주거 비용 지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비 최소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약 11%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급지는 서울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 2025년에는 35만 2천원 받았는데 2026년부터는 36만 9천원 받습니다. 2급지는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인 가구 기준 30만원 받습니다. 3급지는 그 외 나머지 지역으로 24만 7천원 받습니다. 2인 가구는 1급지 41만 4천원, 2급지 33만 5천원, 3급지 27만 5천원입니다. 4인 가구는 1급지 57만 1천원, 2급지 46만 3천원, 3급지 38만 1천원입니다. 5. 교육급여. 고등학생은 12% 대폭 인상.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에 해당되면 문화누리카드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50%까지입니다. 1인 가구는 128만 2,119원입니다. 2인 가구는 209만 9,646원, 3인 가구는 267만 9,518원, 4인 가구는 324만 7,369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는 3% 인상되고 중학교는 변동 없고 고등학교는 무려 12%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48만 7천원에서 50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중학교는 67만 9천원에서 60만 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76만 8천원에서 8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9만 2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수급가구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무리 및 행동 촉구. 오늘은 2026년 바뀌는 각종 정부 지원금인 기초생활수급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준값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찌되든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모든 급여가 올랐고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탈락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6년에는 이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아깝게 탈락했거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능력 보유 여부 판단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6년 만에 바뀌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따라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